전문 분야 시즌즈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준하 GIST AI 정책 전략대학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뵈도 반갑고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AI 기술의 도입으로 이제 사람들은 로봇이 나타나면 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저도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런 걱정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저처럼 생각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업이 사라지는 걱정보다는 직무가 변하면서 받을 스트레스, 그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앞으로. 배워야죠. 직무가 바뀌면 뭐든지. 네, 직무가 바뀌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네. 또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면서 그 직업으로 이전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람보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에게 좀 더 도움되는 세상이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수동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직업이라는 자체가 직을 가지면 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직을 딱 구하면 의사직, 판사직, 교수직 이렇게 딱 구하고 나면 직 후에 나타나는 업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학생을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업들인데 네. 그 업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네. 예. 그러니까 이걸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이런 표현하고 좀 안 어울리기는 하는데.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많은 변화들이 역사적으로 많았거든요. 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직업, 업직 네. 달라요? 직업은 직을 구하면 업이 생긴다는 거고, 예. 이제 업직이라는 단어는 새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어쩐지 네. 몰라서 좀 창피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업직은 네. 이제는 업들이 모여서 직을 만든다예요. 그 전에는 직이 정해지면 업이 정해지는 건데 이제는 여러 가지 업들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직군을 형성하는 걸 업직이라고 합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고는 또 다른 의미죠. 그런 의미하고 다른 게 예전 이제 학력고사 시대신가요 혹시? 말할 수 없. 네. 노코멘트 해도 되겠죠. 네. 수능, 학력고사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10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속도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직을 찾기 위해서 그 수능이 됐던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요. 근데 이제 AI가 이걸 바꿔놓는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으로 가는 시대에 잠깐 인류가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업직의 출발이고요. 그 새로운 업들이 만들어지고 걔들이 융합되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직들이 막 생겨날 준비를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저 계속 드는 질문이 그거예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업들이나 직들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생겨나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산업혁명. 네,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때는 뭐 대량 생산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뭔가 제조를 하는 공장?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2차 산업혁명. 그게 그래요? 대량 생산이었고요. 그래요? 네. 1차 산업혁명 때는 대량 생산보다는 기계거든요. 기계가 나왔는데 그 기계가 나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곡괭이하고 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만들어내려고 이제 생긴. 네, 그렇죠. 기계가 그래서 대량 생산. 예, 곡괭이하고 삽보다는 네. 기계가 더 빠르니까 대량 생산이 네. 이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증기기관차와 대량 생산이 이어지는 부분이 기계. 근데 그 기계가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증기기관차나 기계 같은 거를 정말 곡괭이하고 삽을 든 분들이 들고 가서 그걸 때려 부수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네, 그런 이유로. 그러면서 마차하고 택시가 또 붙었듯이 그러면서 새로운 업들이 생겨요. 기차라고 하는 새로운 이 직군이 형성되는데 그 안에 필요한 사람은 기관사도 필요하고 승무원도 필요하고 그걸 고칠 수 있는 이 기계공도 필요하고
하는 새로운 세상들이 열리는 게 1차 산업혁명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기예요. 네. 네, 전기가 들어오면서 밤에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이용하면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전 기계 산업들이 못하는 장치 산업들이 나타나요. 장치 산업이 나타나니까 새로운 일들이 막 생겨요. 1차 산업혁명 때는 기계공학자라는 게 생겼는데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공학자라고 그러고 이 지금의 에너지 산업이 대부분 다 전기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전자공학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2차 산업혁명 때도 모르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뭐가 떠오르세요? 뭐 정보, 컴퓨터, 뭐 맞습니다. 인터넷. 네, 맞습니다. 그 시대신가요? 그때 열심히 배웠죠. 네, 그게 네. 정답이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정보 전달에 너무나도 많은 업들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컴퓨터 공학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산업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휴대폰이 생겼어요. 네. 통신이라는 게 생기고 통신 산업으로 스마트폰만 온 게 아니고 스마트폰 꾸미려고 액세서리 집도 나타나고요. 그랬죠.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다 하나씩 보여지고 뭐 만화에서 봤던 뭐 치과 기계가 자동화된다. 나중에는 진짜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통화하겠네라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이제 신기한 게 이게 변화가 생긴다는 건 늘 혼란을 같이 그렇죠. 병행하거든요. 근데 1차 산업이 생겼을 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맞아요. 곡괭이하고 삽을 진짜로 네.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2차, 3차 가면 3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였죠. 그게 그러면서 없어지는 직업의 부작용도 있어요. 네. 혹시 주산 아시나요? 저는 지금도 주사를 좋아합니다만.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제 아이들이 뭐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런데 네. 주산이 뭔지 몰라요. 아예. 그리고 주판알이라는 것도 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거의 주산이라는 걸 계산하는 데 쓴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없어지는 직업들도 있죠. 하지만 새로운 일이 더 많이 생기면은 그걸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불편하지도 않고. 네, 불편하지도 또 않고. 다른 할 일이 있고 이러면은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AI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도구로 나타나는 거죠.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겠죠? 이미 시작됐죠. AI가 하고 그리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가 나타난 게 작년부터죠. 네. 2023년 정확하게 3월부터. 그리고 징조는 2022년부터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세상의 전체 글로벌 판도는 몇 개 기업으로 다시 다 이렇게 뭉쳐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AI 자체가 도입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직업의 소멸 그런 일들도 걱정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업에 끼려고 지금 네. 기업들이 엄청 많이 그렇죠. 뭐 치고받고는 아니더라도 네네. 예, 내밀적으로 많이 네. 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를. 그런 걸 컨소시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글 컨소시엄, 아마존 컨소시엄, 마이크로소프트 컨소시엄 이런 곳에 자기 기술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직무 변화도 생길 텐데 네. 어떤 걸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지금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또 손으로 다 치셨을 거예요. 우리 작가님들이. 네. 근데 이 문서 작업이 자동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음성으로 말하면 자동으로 네. 문서가 이런 거 되는 거네? 만들어줘. 요즘엔 아예 주제만 던지면 주제를 딱 던져서 오늘 AI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500자 글로 써줘. 그러면 AI에 대해서 얘기를 써주잖아요. 그럼 네. 작가님이 하실 일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막 쓰는 게 아니고 쓴 글을 검토해서 필요한지를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는 문서 노동마저도 정신 노동 쪽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직무 변화가 많이 생겨요. 아직은 이제 믿을 수는 없죠. 지금 저는 그걸 강의를 합니다. 제가 요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서 네. 실제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만들고 하는 걸 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자 메시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음성으로 하면은 바로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 써서 네. 이제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스마트폰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컴퓨터 안에서도 휴대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세상이죠. 지금은. 근데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에는 노하우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쉬워지면은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고 하는 직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직은. 근데 그 업이 바뀌는데 그동안은 이 회계사님들이 예전부터 따지면 영수증부터 붙여가지고 총체적으로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 하고 주산 있을 때 주산을 썼고 지금 이제 엑셀이라는 걸 써가지고 데이터 입력하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데이터 입력부터 AI가 다 대체를 해주면 예를 들어 사진만 찍으면 돼요. 영수증 사진만 찍으면 데이터 다 입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회계사가 하는 일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분석을 더 디테일하고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마저도 해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AI가. 이제는 갈 건데 아직까지는 아니어도 인간의 영역에서는 약간은 전략적인 부분의 고차원적인 일들이 남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가져갈 부분은 생각하고 확인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정신노동의 부분이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 같아요. 형이상학. 네, 형 이상학. 그렇죠. 의료 분야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료 분야는 지금은 AI가 개인 정보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병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까지 예측을 해주는데 와. 최근에 제가 재밌는 그 스타트업을 만났어요. 스타트업이 뭘 하냐면요. 이제 일반적인 회사나 조직, 레귤러한 조직에 들어가시면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읽어보세요. 내용이요? 네. 오면 읽어봐야죠. 주로 이게 형광펜으로 쳐져 있는 거 읽으시잖아요. 마지막에 요점 요점만 요약돼 있는 읽으시잖아요. 거. 근데 네. 그 파일을 전부 AI가 읽고 나서요. 그거를 3년치, 5년치를 다 집어넣었더니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를 예측해 줍니다. 요약해 주는군요. 요약을 해주는 게 아니고 발병이 될 수도, 앞으로의 앞으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를 요약해 주는 그 AI를 스타트업이 이제 만든 거예요. 제일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집에 건강검진 기록만 지금 제가 한 20년 차 교수니까 20개가 있어요. 다 갖고 계세요? 네, 다 네. 가지고 있어요. 같은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넣고 싶더라고요. 저게 의료도 그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들은 이제 뭐가 부족한 거냐면 이런 걸 레거시 기업이라고 하는데 좀 몸이 무겁고 우리도 MBC네 레거시 언론이듯이 제조업도 보면은 산업에서의 기본이 됐지만 무겁고 없앨 수 없는 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산업들은 워낙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걸 AI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얘네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방법들이 요즘은 이제 고장을 예측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직률이 많으니까 이런 제조업들은 이제 이걸 AI가 선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면 제조업도 훨씬 더 편하게 AI가 들어갔겠지만 그렇죠. 워낙 많은 것들이 너무나 방대하게 많은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관리하고 네. 이제 가르쳐주는 정도의 네, 역할. 그렇죠. 네. 거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죠. 고객 서비스, 전화 고객 서비스. 그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정신적인 노동이 심해서 그렇기도 일하는 하고 분들이요. 일하는 분들이 반복적인 단어를 네. 쓸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근데 AI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는? 그냥 근데 위험하긴 한데 100% 대체가 가능해요. 사실 예전에는 직업이 콜센터라는 직업이 생겼을 때도 한 20년 전일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무슨 콜센터야. 전화를 받아서 설명을 해주는 직업을 그 직군을 또 법령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뭐 10,000명씩 막 뽑고 그랬어요. 광주에 10,000명, 대구에 10,000명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직업이 어찌 보면 AI로 다 대체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완전히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이 소프트 랜딩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옮길 수 있는지를 만들어줘야 되고 직무가 바뀌기 때문에 직무가 바뀐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서비스는 언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AI가 도입되기 시작했냐면 한 4, 5년 전부터
과로사를 하신 분이 생겼어요. 콜센터에서 야근을 하시다가. 네. 그러면 사실 광주 콜센터만 해도 제가 거기 있는 콜센터 내용들을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10년치의 콜센터 데이터가 모여 있어요. 네. 근데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콜센터가 술이 취한 취객이시거나 그리고 이게 집을 못 찾아가시는 분이라거나 근데 그리고 또 안 좋은 건 사투리가 섞여 있어요. 아, 이제 이해를 못하는. 네, 이해를 못하는 사투리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콜센터 직원분들이 당황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AI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콜센터 쪽에서는. 이미 해봤나요, 이거를? 이거는 지금 준비 중인가요? 준비 중인 데도 있고요. 이미 네. 돌려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있거든요. 그 뭐 식당 같은 데 가려고 아니면 네. 병원이나 가려고 전화를 했을 때 처음에 네. AI입니다. 네. 이렇게 받는 네. 있습니다. 벌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융권은 이미 목소리 자체도 인간의 목소리로 대체해서 대부분 콜센터에서 받는 금융권, 은행이나 이런 데의 이 고객 서비스는 거의 다 A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이미 우리 옆에 AI가 와 있더라고요. 많이 와 있습니다. 네. 특히 키오스크 같이 이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뭐 커피는 안 드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돼요. 근데 키오스크가 있어요. 근데 쓸 줄을 모르시니까 당황할 때 당황한 모습을 인지하는 AI도 있습니다. 와. 그러면 키오스크 앞에서 어르신이 딱 서 있어서 누르려는 걸 잘 못 누르고 계시면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하고 이제 옛날 전화기가 키오스크 옆에 달려 있어요. 네. 전화가 옵니다. 전화 받으세요라고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딱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겁니다. 너무 신박한데요. 네, 그렇게도 직무가 다 변하고 있어요. 예. 근데 또 반대로 네,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부정적인 면은 변화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이런 이제 전자계산기 같은 일들은 AI가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단순한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제가 주산을 오늘 계속 얘기하는 주산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주산을 잘했을 때는 진짜 그 당시에는 엄청난 대접을 받는 이 회계 업무였어요. 그분.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대부분이 AI로 대체가 됐다 그러면 아예 소멸된 직업이 되는 거죠. 회계 일 쪽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직무 소멸 그리고 일자리가 감소한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에서의 말씀하셨듯이 적극성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자국 나가보는 거.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휴대폰을 2년에 한 번씩 바꾸면서 네. 왜 AI 배울 생각은 안 하냐. 아니 근데 이게 인구도 지금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일자리도 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는 사람 수에 맞게 이제 네. 조정은 되죠. 조정은 되는데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이 더 많이 생겨버리니까 기존에 있었던 두려움보다는 이게 통계들이 다 있어요. 통계들이 다 있는데 대충 한 2배 이상 더 네.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휴대전화 애들 사주면은 네. 설명서 요즘에 없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금방 파악을 하더라고요. 제가 네. 새로운 걸 샀죠. 올해 1월에. 이걸 사서 다시 또 매뉴얼을 보면서 보통 저 정도 50대 중반 정도의 네. 나이는 매뉴얼을 보고 꼼꼼히 보고 다 해보는데 일주일 이상 걸려요. 매뉴얼 보시는군요. 들춰보는데 와. 제 아들은 고2인데 한 15분 보더니 제가 일주일 동안 했던 걸 다 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눌러요. 바로 누르고 뭐 되네. 이거 뭐 되네. 이거 TV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통번역기 통역하고 번역하는 거를 못 찾아가지고 매뉴얼을 막 이렇게 찾았는데 아들은 갑자기 뭐 휙 내리고 돌리고 하더니 여기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친숙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순간에 걱정되는 것이 네. 사람은 이제 뇌가 있고 네. 이거를 활용을 해줘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뭔가 네. 하려고 노력을 해야 뇌도 계속 발전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도 안 걸릴 건데 네. 이렇게 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뇌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요? 뭘로 할 수 있는데요? 이겁니다. 네.
일하는 시간이 줄어요. 이걸 제가 이제 실질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 8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네. 사람들이 AI가 도와주고 AI를 사용하는 방법도 아니까 실질 노동 시간이 제가 잉여라는 표현보다 기회라고 하는데 기회 노동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이 줄었어요. AI 때문에. 네. 그러면은 6시간만 일하고 집에 가느냐? 과연 보내줄까요? 아까울 것 같아요. 안 보내주죠. 내가 사장이고 대표고 조직 관리자라면 안 보내주죠. 네, 겨우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보내기는 네.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업무 구조의 변화일 텐데 2시간 동안 너 뭐 할래? 그러면 어떤 사람은 AI 배울게요. 어떤 사람은 책 읽을래요. 어떤 사람 잠자고 이러는 건 허락을 안 할 거고 분명히 네.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더 일을 할게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방향은 그 2시간 기회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그 2시간 동안에 내 뇌가 평상시에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을 찾게 되죠. 어쩌면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겠군요. 그게 바로 이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이 원시 시대의 인간의 역할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보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멋진데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뭐 시간 이런 걸 줬을 때 뭐 네. 해볼래 하면은 당황하거든요. 당황하죠. 해본 적이 없어서. 8시간 중에 2시간 빨리 집에 가라 그래도 이상해요. 이상해요. 할 일이 없어서 네. 서성이면서 뭐 차라도 한 잔 마셔볼까? 네, 이제 네. 괜히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 업무처럼 네. 기회 노동 시간이에요. 당신 2시간 동안 뭘 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하거나 회사나 조직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인간은 좀 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기회를 위한 전략적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 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꿈꾸는 AI가 우리 사회에 네. 녹아 들어가는 그런 아, 모습입니다. 멋진 상상을 하면서 또 오늘도 김준화 지스트 AI 정책 전략 대학원장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